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출국 결정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중 러시안 변호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러시아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통령 비서실장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인가 개혁가인가 협상의 달인인가? AP통신 기사 제목입니다. 북한 김씨 패밀리의 돈줄 책임자로 30년을 일했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리정호 씨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습니다. 경제 제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캐쉬를 막지 못한다면서 대화도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공화당의 헬스케어 개혁안 통과는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루 지나면 그만큼 공화당 주에서도 오바마 케어가 더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세포를 통한 암 치료법을 식품의약국 소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백혈병이 완치된 6살 소녀도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와 같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방안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끝내 노벨상 수상자를 숨지게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만나서 아마 라이브인가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38분경에 부부가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한참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 그런 자동차 행렬이 오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를 했고 세계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은 세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라는 유럽을 이끄는 나라와 또 이쪽 대륙을 이끄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그 정도이고 그리고 이민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달라서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먼저 취임을 했는데 마크롱이 아닌 상대방을 더 보수적인 이유라는 그런 이유로 지지를 했었고 마크롱 대통령도 후보였을 때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나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비디오요. 그의 아젠다에 반대하는 비디오도 만들고 또 바디랭귀지 같은 것도 서로 격하게 악수를 누가 더 오래 강하게 하는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7월 14일 로스앤젤레스는 13일입니다만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7월 14일 새벽이고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789년도였었죠. 바스틸 데이이기 때문에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원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요? 6월 27일에 프랑스 대통령이 본인과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하지만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프랑스와 미국 세계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데요. 올해는 저희가 또 마침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지도 100년이 되는 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프랑스 군대와 미국 군대의 대대적인 좀 행렬도 있고 1200명 정도요. 또 211대의 차량, 341마리의 말, 63대의 전투기가 하늘과 땅에서 다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이벤트를 저희가 크게 준비를 했으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꼭 방문을 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가 대단하다고요? 그럼 갈게요 하고 답변을 했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예요.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뭐 전투기도 동원되는 퍼레이드를 본인의 미국에서의 취임식에서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둘러서 가게 됐고 27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데만 몇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퍼레이드는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고 뭐 이제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양국 대통령 부부가 함께 그 디너도 먹고요. 그 에펠탑 안에 있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슐랭 뭐 별 받은 그 루즐베른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하는 프랑스 작가 이름 80일간의 세계 일주 쓴 그 작가요. 거기서 이제 같이 디너도 먹고 하면은 서로 처음에 시작은 여러 가지가 다르기는 했지만 뭐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초대를 했고 미국 대통령이 가서 둘이 회담도 당연히 하겠죠. 러시아, 기후변화, 뭐 아이시스에 관한 얘기들도 나올 테고 또 미국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에 갔으니까 외교관들도 만나고 군인 그 멤버들도 만나고 또 이제 오후에는 당연히 이제 프랑스의 그 혁명 그 기념일을 그 축하하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군사 역사 박물관도 가고 이 교회에 이제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견학도 조금 하면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미국에서야 지금 뭐 별 느낌이 없고 대통령이 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로 프랑스에 온다고 하니까 반대가 많았답니다. 일단 7월 14일은 프랑스 사람들의 그 자유를 기념하는 할러데이인데 미국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프랑스의 여러 가지 그 이념 사상과는 맞지도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도 별로라고 했고 르몽드가 사설에서요 이렇게 그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는데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마키아벨리에 집중했었던 학생이었다. 뭐 권력 유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 트럼프와 뭐 통하는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비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뭐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됐든지 세계에 아직 그 슈퍼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서로 만나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만나고 해서 잘 되면 친구가 되면은 뭐 좋은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안에서 당연히 그 러시아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미국 기자들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한 뒤에 질문하는 시간에도 꼭 그 이슈에 관해서만 질문하지 않잖아요. 프랑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스의 기자들도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그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프랑스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러시아와 아들이 러시아 그 이제 그 정부 변호사를 만난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그 며칠 전에서야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난해 그 6월 9일에 아들이 트럼프 타워이긴 했지만 아들 사무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 사무실이 아들 사무실보다 1층 위에 있어서 나는 그 몰랐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되는 걸 바란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를 바랬을 거다. 나는 왜냐하면 그에게 아주 터프하게 하거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단히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핵파워 넘버 2위 국가가 그 푸틴의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무드에 대해서는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의견이 어떠냐면요. 과연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그 나쁜 정보를 주겠다면서
트럼프의 캠페인에서 일하고 있던 트럼프 주니어 장남을 만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메일에서 다 여기까지는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 처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그 이메일에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였죠. 이메일 보낼 수 있지만 하도 예민하니까 아들인 너에게 먼저 보내노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도 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이게 그 선거법을 법을 완전히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조사 관계자들이 할 일이지만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국 정부가 이렇게 국내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으로 그것을 보고 I love it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FBI에 신고해야만 된다. 예전에 2000년도에 알고고 그 대통령 후보가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와 이제 막 그 선거 그 논쟁을 토론을 준비하고 있을 때요. 알고 사무실이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그 부시의 그 디베이트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원고라든가 이런 것을 극비죠.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알고가 그것을 보고 활용한 것이 아니라 FBI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 이거 누가 노출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빅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그 뉴욕타임스에 편지를 보낸 짧은 그 어피니언을 보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인데 러시아가 내가 그 투표하는 그 투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라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뽑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대통령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왜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3만 개나 넘는 그 이메일을 다 그 보고하지 않고 지워버린 거, 싹 지워버린 거 그것이나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제 그 팍스뉴스에 그 빌 해머가요. 빌 해머가 워낙에 예전에는 CNN 방송에 있었잖아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팍스뉴스에 앵커를 하고 있는데 빌 해머가 부통령의 그 비서실장에게 인터뷰를 하다가 3번을 물어보더군요. 뭐 제가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러시안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비서실장이 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통령은 뭐 러시아 뭐 이런 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다고 하니까 다시 앵커가 이해한다. 이해는 하는데 다시 질문을 하겠다. 캠페인 도중에 러시안 관계자를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점이 언제나 그 특별검사가 찾고 있는 점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우리 클리어하자. Yes or no. Did he not?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안 관계자를 만났었다는 것을 몰랐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럼 혹시 러시아 관계자를 만난 게 아닌가? 지금 여기까지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위크라는 잡지에서 영국에 그 본부가 있지만 미국에도 이제 그 지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제는 그 김정은 그 북한 지도자에 관한 미국이나 세계에서 평가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협상의 달인인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각이라고 할까요? 좀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좀 빨리 하네요. 엘리제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뭐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데 기자회견부터 하고 그 이후에 그 아마 행사에 참석을 하는가 봅니다. 미국과 다르네요. 이렇게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맞이해서 마이크가 2개가 있고 연단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것은 나무로 돼 있고 좀 묵직하고 마이크도 두툼한데 지금 프랑스는 파리라고 써 있고 파리 그 화면이 지금 바뀌었어요. 좀 하얀색이고 싱그럽다고 할까요? 미국은 좀 묵직하다고 하면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게 좀 달랐고 오늘 그 트럼프 주니어가 그 러시아 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러시아 관계자를 만났을 것이다.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그 아들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 이제 3명의 그 2명의 아들과 트럼프 주니어 장남과 에릭 그리고 이방카를 낳고 둘째 딸은 아버지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죠. 2번째 부인과 낳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부인과 멜라니아 트럼프와 난 아들이 지금 10살인가요? 11살인가요? 그런데 이 아들 도널드 트럼프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 때는 12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이혼하는 것을 싫어했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거잖아요. 누구였죠? 2번째 부인이 말라 메이플인가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버렸을 때 그 이혼 때문에 아버지와 이 트럼프 주니어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1990년대 그 이혼을 했는데 베니티 페어 잡지에 실린 것 보면은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도 사랑할 줄 몰라요. 오직 돈만 사랑해요. 아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오늘 LA 타임스의 바브라 드밋 기자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집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뉴스를 리뷰하는데 바브라 드밋 하면은 주로 이제 아시아 이슈 또 북한 이슈를 많이 관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책을 쓰느라고 LA 타임스 조금 떠나 있었고 이미 뭐 도쿄지국장, 뭐 서울지국장도 지낸 사람이고요. 요즘도 가끔 중요한 것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북한 관련 기사다 하면은 바브라 드밋이 쓰던데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이 기사를 보냈더군요. 뉴욕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을 논쟁이 있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살.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리카 그 사파리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코끼리 뭐 꼬리를 자르고 뭐 표범을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놓고 뭐 치타 옆에서 좋다고 웃고 사진 찍고 그 동생 에릭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칼도 있어요. 뭔가 그 꼬리를 자른 칼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 주니어는 내가 사냥꾼인데 왜 사과해야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버지의 그 캠페인 도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그가 이메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더 많은 것을 보도하기 직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용감하다. 정말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그 12살 때 그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2번째 부인과 결혼을 하면서 세 자녀를 전부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뭐 그리고도 뭐 아들 딸 데리고 어디도 잘 다니고 했어요. 이 대통령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은 뭐 와튼 스쿨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부잣집 아들 딸들이 다 뭐 와튼 스쿨이라든가 하버드 대학교 갈 때 무조건 공부 잘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버지가 나오는 스쿨이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그 당시에 그 대학교 갈 때 아주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그것도 또 돈 내고 갔는지 다 미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보다는 대학원을 많이 쳐주는 이유가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이유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와튼 스쿨에 다닐 때는 파리보이로 유명했고 술 많이 마시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버지를 굉장히 그 경멸하는 말을 많이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콜로라도주의 아스펜에 살면서 사냥이나 낚시하기 좋잖아요. 엄마가 체코계이기 때문에 체코계인 할아버지한테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텐더 일도 하고 하다가 2001년도에는 뭐 음주 공공 이런 것으로 체포되기도 했고요. 무슨 큰 페스티벌 때 해서요. 그리고 술 끊어야지 결심을 했고 패밀리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전 그 모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마네사 헤이든과 결혼을 하고 지금 뉴욕에서 사는데 자녀가 5명입니다. 미국은 부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이방카도 뭐 30대 중반이지만 자녀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월드에 뛰어들어서 금방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부회장을 하면서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을 많이 하고 러시아에도 자주 가고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뭐 꼭 깨끗하게 번 것은 아니라도 뉴욕에 투자하고 뭐 그래서 이번에 만났던 러시안 변호사도 뉴욕에서 미국 검찰이 돈 세탁 관련해서 기소하고 한 사람을 4명이나 변호한 그 여성이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만난 러시안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주니어는 사이에서는 이방카가 스타였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의 아들이다. 이런 그 그늘 속에서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에 나가면서 굉장히 그 아버지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런 그 아들로 갔죠. 그리고 선거 전에는 프로러시아 그 싱크탱크, 친성향의 그 싱크탱크인 Center for Political Foreign Affairs의 초대를 받고 한 $50,000 받고 파리에 초대됐던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한 이후에 아버지가는 그 동생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방카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면서 뭐 백악관의 사무실도 있고 남편도 사무실도 있고 하면서 지금 계속 아주 그 중요한 민주당 인사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조지 소로스도 참석하는 파티에 갔고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진보 미디어들이 많이 가는 그런 그 파티에도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버지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진보적인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부를 했었고 남편도요. 남편네 그 가족도 그렇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아버지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주니어는 그냥 완전히 그 아버지에게 그 선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몰입했었던 것. 새벽에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고 빨간 눈으로 아이들 그 생일 때만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뭐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로 인한 어떤 열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일단 이방카와 이방카의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 이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이에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그 정치적으로 세련된 그 선거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법이라는 것도 있고 조심해야지 되는 것도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를 준다니까 I love it 하면서 가서 만났다. 이래서 좀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 법사위원장이 폴 매나포트 그 당시에 선거 그 위원장이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그 러시안 변호사를 만났요.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라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상원이건 하원이건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신들도 지역구에 편안한 다음에 또 그 당선되기 위한 것을 안을 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있어야지 되니까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대신에 이제 탑 어드바이저라든가 가족 멤버가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다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더 위크의 보도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캠페인 본부나 아들이 개입한 것을 러시안 만나고 뭐 이런 것, 러시아가 개입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일 때는. 이제 그 연방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에서 이제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의회에서 그를 탄핵시켜야
기소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대통령들처럼 기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두 사람에 달렸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겠죠. 특히 공화당이 얼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우파 미디어도 볼 겁니다. 우파 미디어라고 해봐야 팍스뉴스와 러쉬 림보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브레이트바트 정도, 드로지 리포트도 있네요. 어쩌면 드로지 리포트가 더 영향력이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반대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16개월 뒤인 2018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다 이기고 나면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내용들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다른 뉴스와 함께 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좀 전에 그 공기청정기 그 공유 영화배우가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공유라는 영화배우가 영화배우라는 것을 몰라서 저희 조카에게 왜 한국 영화에 중국 사람이 출연을 하니? 라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서 웃었습니다. 네, 중국과 연관이 아주 많은 나라. 북한의 김정은은 정치 독재자인가, 경제 개혁가인가, 아니면 민첩한 벼랑 끝 전술로, 핵전술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러야지 되는가. AP통신의 기사 제목이에요. 2011년도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제 집권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의문은 많은데 몇 가지 이제 포커스 두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가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핵 발전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입장이다.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린 협상 안 한다. 지금 뭐 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미국과. 뭘 하고 있나? AP통신 보도입니다. 아버지는 뭐 핵무기 그 테스트를 했지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푸는 것을 함께 추구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핵 테스트 현장에 가면은 항상 현장에서 보고 있고 33세쯤 됐는데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미국에게는 핵 개발을 하면 뭐 어떻게 못할 것이고 중국도 그 북한을 어떻게 못한다는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작지만 작은 경제 성장이 있어서 핵 야망을 조금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2,400만 명이 뭐 굶어서 숨지기도 했었고 90년대 중반에 근데 그게 꼭 이 김정은이 경제를 제대로 개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구소련에서 들어가던 지원금이 9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갑자기 없어지니까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그 AP통신이 얘기하지 않네요.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을 막고 스스로 군사력으로 방어하길 원하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현재로서는 원치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 리더도 안 만났고 해외 방문도 하지 않았고 가장 유명한 해외인 만난 게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만 정도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늘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미국 개입이 줄어들 것이고 또 북한이 핵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한반도 전쟁을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핵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앞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아무튼 강한 리더이기를 원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오일 공급을 중단할 것인가? 북한이 더 위험한 상황까지 핵 개발을 몰고 간다면 중단한다면 북한도 힘들죠. 탱크에 기름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 또 그 군사력이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스마트하게 경제와 군사 컨디션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지국장이 버지니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 가운데서 이제 그 망명해서 뭐 서울을 거쳐서 미국에 오던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버지니아에 여러 명 중요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CIA 본부가 있는 곳이 버지니아죠. 30년 동안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돈줄 역할을 쭉 하다가 2014년도 한국으로 망명을 했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금 버지니아 북부에 살고 있는 리정호 그 오피스 39호실 노동당 소속이요. 여기서 전에 그 중국 그 다롄에 있는 대흥 총회사 지사장도 했고 금강 경제개발 총회사 이사장도 했고 다 뭐 물류회사 뭐 벤처 회사 그런 회사예요. 다 북한으로 돈 보내는 위조 지폐, 마약 밀매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정권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칼라 텔레비전 자동차도 받았고 본인도 충성했고 보상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요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본 것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데 워싱턴 포스트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로는 북한의 행동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본인이 머니메이커로서 탑 리더를 해봤더니 59세거든요.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캐시 가방을 중국 항구 다롄에서 남포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캐시 가방을 줘서 열차 타고 평양으로 가게 하면 된다. 2014년 10월 달에 탈북을 했는데 그해 첫 1월부터 9월까지 $10,000를 본인이 그런 식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한에 고통을 줄 정도의 그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사람의 계획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파이낸셜 네트워크라는 게 아주 애매해서 오늘은 이 이름으로 했다가 내일은 저 이름으로 하고 그런 그 얘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럼 왜 탈북했는가? 2014년도 장성택 처형하는 거 보고 왜냐하면 장성택이 또 중국과 경제협력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나와 우리 가족이야 해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지금 두 자녀는 이제 미국에서 20대인데 대학에 다니고 있겠죠. 미국에 굉장히 미국에서는 요긴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돈줄 같은 것을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뭐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면 전부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이름 싹 바꾸고 그리고 중국의 관계자들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지 말아라 북한과 하더라도 그러면 오케이 하고 며칠 안 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돈벌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진정으로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 뭐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었던 최고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회담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런 것 해야지 되고 5월 달에 그 오슬로에서 비공식으로 그 미국과 북한 대표단이 만났잖아요. 북한의 미스 최가. 그랬을 때 북한도 대화를 할 뜻을 보이기는 했으니까 힘들어도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화를 해야지 된다.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지금 리정호 씨의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39살이니까 딱 그 장남의 나이랑 똑같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46인가요? 45인가요? 마크롱의 부인이 64살인가요? 65살인가요? 엄마 아빠 뻘 되는 사람과 프랑스의 대통령 부부가 만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아주 빳빳하게 나가고 프랑스의 대통령은 후보 때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미국의 과학자들 저희 프랑스로 오세요. 함께 일하십시다.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안 믿잖아요. 저희 프랑스는 믿거든요. 하고 비디오까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했는데도 대화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LA 타임스의 한 그 오피니언란에 보면은 공화당의 주지사들도 처음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사보타지를 했는데 지금은 성공하고 있고 민주당의 주지사들 원래 오바마 케어를 받아들였던 그런 주에서는 더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헬스케어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는 대단히 화날 것이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리사 미코울스키 알래스카의 상원 의원이 노스다코타의 존 호에빈 상원 의원과 함께 메디케이드를 줄이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한다고 하고요. 랜드폴 상원 의원은 이거 세금만 더 내게 한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금은 사실은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혜택 별로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 사설 보면 오바마 케어 공화당이 지금 선전하는 것처럼 붕괴되거나 터지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인은 71%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고쳐서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두 사람 기자회견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광고부터 조금 들을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프랑스의 엘리제 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지금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초대해줘서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제정책, 도전, 테러리즘 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그 합의를 많이 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initially we want to put in place a contact group in order to be more efficient. In order to be able to support what is being done by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support a political roadmap, in particular for Syria after the war, it is important. 네, 이제 소리가 끊기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는데 유엔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시리아 문제, 국제 간에 그 협력을 해야지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합의를 많이 했다. 무역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것보다는 합의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 준비된 성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은 없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본을 위한 궤도 수정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어쩌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경제 개혁을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당히 월스트리트저널 스타일이에요. 경제 신문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지율 계속 내려가서 최근에 66%에서 33%까지 내려갔는데 야당들도 지금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인기 없는 개헌 마무리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두르려고 할 것 같은데 군사력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그 경제에 포커스를 둔다면 노동법 개혁과 싸운다면 비즈니스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고용을 할 것이고 일할 사람들을 또 회사가 임금 인상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다. 회사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그게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지키는 길이다. 이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얘기였어요. 상당히 월스트리트저널이고 국가마다 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헌법을 수정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대부분 지금 싫어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동맹국과 또 그 방어권 같은 것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일본의 그 루시아보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정치운동가 결국은 감옥에서 61세인데 5월 말에 5월 달에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6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해외에서 여러 군데서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해외로 내보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눈 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DA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찬성 10대 반대 0으로 카르트셀이라는 그 치료제, 암 치료제입니다. 노바티스사에서 만드는 것을 일단 권고를 하면은 대부분 그 전체에서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첫 번째 유전자 치료를 합니다. 면역 시스템을, 면역 세포를 이렇게 해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6살 백혈병을 앓는 소녀가 치료가 거의 다 됐거든요. 엄마 아빠랑 함께 웃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예뻤어요. When the French people rose up and stormed the Bastille,
It changed the course of 네, human history. 프랑스 그 혁명 기념일도 축하한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